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제 상황은 잘 모르고 그야말로 책상 위에서 이 숫자하고 그래프만 보면서 감으로 판단한 잘못된 오류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4년은 부동산으로 인해서 또 한 번의 자산 격차가 생길 수 있는 해입니다.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하셔서 좋은 기회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닥꿈의 부스터 멤버십이 여러분을 힘껏 돕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청울님의 출근길 부동산입니다. 지금 겨울비가 내리고 있는데 이 비가 그치면 날씨가 매우 쌀쌀해진다고 하니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연말이 되면서 전문가들의 내년 2024년 부동산 전망이 막 쏟아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상승보다는 하락을 전망하는 분들이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거의 한 7대3, 8대2 정도로 하락 전망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전망에 대한 이유는 좀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내년에 경기 침체가 아주 심해질 것이다. 지금처럼 높아진 금리가 생각보다 빨리 하락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지난 금리 급등기 때 많은 문제점들이 생겼는데 예컨대 지금 부실 건설사들, 공사가 멈춘 곳들 이런 곳들에서 많은 문제가 터질 수 있다. 특히 내년 총선 이후에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서 이런 여러 요인들 때문에 내년에 가격이 하락할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고 전망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좀 반대 전망을 하고 있죠. 제가 계속 요즘 일관되게 유튜브 블로그에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상반기는 하락할 수 있지만 내년부터 시작되는 이 확연한 공급 부족, 입주 물량 부족의 영향으로 인해서 내년 여름 이후 하반기부터는 시장은 확연하게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락을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공급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이런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아니다. 내년부터 공급 부족이라고 볼 수가 없다. 실제 새 아파트 입주 분량은 부족한 건 맞지만 지난 몇 년간 서울 수도권을 비롯한 대부분의 지역이 공급 과잉이 누적돼 왔다. 이 몇 년간 누적되어 온 공급 과잉이 내년부터 입주 물량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바로 부족 구간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누적된 공급 과잉이 내년 후년까지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해요.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내년에도 역전세 현상은 계속될 확률이 높다. 전세 가격 상승은 어렵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런 판단은 그야말로 공급이 현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제 상황은 잘 모르고 그야말로 책상 위에서 이 숫자하고 그래프만 보면서 감으로 판단한 잘못된 오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오늘 알려드릴게요. 실제로 공급이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한번 들어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어떤 지역에 적정한 신규 주택 입주 물량의 수량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죠. 있어요, 어느 정도. 근데 그 수량보다 실제 입주 물량이 많으면 당연히 전세 가격, 매매 가격은 하락할 확률이 높고 이 수요 공급 논리에 의해서 반대로 적정 수량보다 적으면 가격이 올라갈 확률이 높은 거죠. 이것은 상식에 가까운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물론 공급에는 이런 신규 주택 공급도 있고 기존 주택의 공급도 있지만 실제 그 당시에 전세 가격, 매매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실제로 입주하는 신규 주택의 입주량이 아주 즉각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자, 그런데 어느 지역에 적정 수량보다 훨씬 많은 수량의 입주가 한 3년간 계속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입주 물량 과잉이 공급되는 거죠. 이런 지역은 그 정도에 따라서 당연히 안 좋은 영향을 미쳐서 먼저 전세 가격이 먼저 하락하고 매매 가격 하락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공급 물량이 많다 그래서 한량없이 가격이 계속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계속 떨어지다가 어느 정도까지 많이 떨어진 어느 정도까지 수준에 이르면 이 전세 가격 하락은 멈춥니다. 바닥을 찍습니다. 왜? 충분히 떨어지면 이제는 없던 수요가 새롭게 생겨나기 시작하거든. 그러면서 이 수급의 균형을 이뤄요. 바닥을 형성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원래 전세 가격이 5억이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5억인데 공급이 너무 많아져서 반토막이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세가 2억 5천까지 떨어졌어.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까지 이쪽으로 전세를 구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수요가 만들어져서 이제 2억 5천 이하로까지는 전세는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전세 시장이 붕괴된 곳에서 사람들이 집을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집을 안 사요. 집을 안 사면서 원래 있던 매매 수요까지도 전세 수요로 다 전환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전세 가격은 오히려 바닥을 찍고 나서는 공급이 계속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 가격은 오르는 거예요. 네, 수요가 많아져서. 그러면서 다시 2억 6천, 7천, 3억 이렇게 꾸역꾸역 원래의 전세 가격을 찾아가기 시작하죠. 이런 상태에서 올해까지 공급 과잉이었고 내년부터 입주 물량 부족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죠? 공급 과잉 뒤에는 반드시 공급 부족이 오니까. 그러면 기다렸다는 듯이 전세 가격은 빠른 속도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면서 그 공급 부족 정도가 만약에 심하고 계속된다면 과거의 평균 가격이었던 5억을 빠른 속도로 회복하고 그 뒤에도 그 가격 이상으로 가격은 치고 올라가는 것이죠. 이게 일반적인 대세 상승장의 시작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 지금 일부에서 주장하시는 이 하락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얘기하는 내년에 입주 물량이 부족한 것은 맞지만 지난 몇 년간의 이 공급 물량 과잉이 누적돼서 내년 후년에도 공급 과잉 쪽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래서 내년에도 전세 가격은 오르지 못하고 오히려 역전세가 계속될 확률이 높다라는 것은 이건 현장을 모르고 생각하는 오류인 것입니다. 그 지금 대표적인 현상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어요. 대구를 보세요. 대구는 지난 10년간 가격이 많이 오르고 가격이 많이 오르면 공급이 엄청나지거든요. 실제로 공급이 너무 많이 넘쳐서 재작년, 작년, 올해가 피크죠. 대구 공급 과잉의 아주 정점입니다. 원래 한 12,000세대, 13,000세대가 적정한 도시인데 대구의 올해 입주 물량이 3만 세대를 훨씬 넘어가거든요. 그 내년에도 2만 세대 이상이 예정돼 있어서 그 하락 주장하시는 분들의 논리대로라면 대구는 지금도 전세 가격이 떨어지고 내년까지도 계속 떨어져야 돼요. 근데 지금 실제 현실은 어떠냐면 대구는 올해 봄, 여름을 기점으로 전세 가격, 매매 가격의 하락이 멈췄어요. 그리고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매매 가격, 전세 가격이 전부 일제히 상승하기 시작했어요. 바닥을 찍었다는 얘기예요. 지금이 이 공급 과잉의 정점인데 계속 물량이 있고 내년까지도 계속 물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전세 가격이 오르고 있다.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공급과 가격과의 메커니즘, 영향인 거예요. 전세 가격은 바닥을 찍고 새로운 수요가 만들어지고 이러면서 오르기 시작한다. 이 상황에서 만약에 대구가 입주 물량 부족으로 이렇게 전환이 된다면 이 전세 가격 상승은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고 과연 지금 이미 확정되어 있는 서울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의 입주 물량 부족 현상 이미 내년과 후년까지는 확정이고 저는 2026년까지도 계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렇게 확연한 입주 물량 부족 이라는 현상이 과연 전세 가격, 매매 가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한번 재미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